네, 안녕하세요. 건단 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하윤이 아빠 김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전화 많이 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 많죠.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을 먹었어요? 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네. 전공이 때였는데 3살인가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70대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아그라를 먹고 왔던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그 비아그라를 먹었던 아이는 되게 걱정을 하는 엄마,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그 묘한 시선, 그 민망함,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데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서 대략 한 1%의 환자가 약물 중독 때문에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많이 먹고 와요. 엄마의 약, 아빠의 약, 주변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대제들도 많이 먹고 오고 화장품도 먹고 오고, 실제로 병원에서 이 아이가 입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맞아요. 우선은 제일 많이 먹고 오는 거는 가정용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한 절반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아주 위중하고 위험한 것들을 먹고 오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0% 정도는 위험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독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독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먹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세제도 먹고요, 락스도 먹고요, 그리고 샴푸도 먹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다고 한다면 더 고민할 게 많아지겠죠. 어떻게 섭취하게 됐는지, 아니면 물질이 그냥 눈에 잠깐 튀었던 건지, 피부에 흡수가 된 건지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하윤이 아빠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거는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휴가를 시키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괜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응급실에 적어도 6시간 정도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방금 생기기는 해요. 오실 때 그 아이가 먹었던 그 제품을 잘 가지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인 경우들도 많고요. 안 되면 사진이라도 찍어 오시면 훨씬 더 저희도 찾기 편해서요. 네. 가끔은 다시 뭘 먹었는지 찾으러 엄마나 아빠가 한 번쯤은 다시 또 돌아가서 찾아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시간이 또 많이 경과할 수밖에 없겠죠. 먹어도 이거는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조금 그 교과서에 나온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보통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세톤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런 거 먹고 오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다량의 섭취는 위험하지만 점도가 높아서 많은 양 섭취가 힘들기 때문에 그닥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이나 아니면은 화장품 크림? 아니면 샴푸? 이런 거는 사실은 몸무게당 5g 이상씩 먹으면 안전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B 같은 경우 1일 용량의 10배에서 30배 이상을 먹어야지 독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먹지 못하거든요. 철분제도 50개? 이 정도 먹어야지 좀 경과를 보기는 하는데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먹을 일이 아이가 잘 없어요. 그 정도도 지켜보셔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크레용 같은 것들 많이 집에서 둘러다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무독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데서 만든 그런 제품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먹는 거죠. 세제, 주방용 세제, 퐁퐁 이런 거. 이거는 독성이 좀 적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식기세척용으로 나오는 세제, 쉽게 말하면 퐁퐁 같은 거, 얘는 조금 알칼리성이 높아서
그래서 좀 섭취를 했을 때 알칼리 제제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표백제, 가정용 표백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식도 손상까지는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용이나 전문 이렇게 녹을 제거하는 그런 표백제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담배인데요. 담배는 저는 니코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기는 한데 섭취된 담배가 오히려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흡수가 안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못 먹는 거죠. 독성 용량은 킬로그램당 1mg이지만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먹기는 좀 힘들어서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되겠죠. 네, 액상 담배는 1cc에 1ml 정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질을 먹고 오면 어머니들께서 왜 우리 아이 위세척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세척에도 기준이 분명히 있죠. 먼저 아이가 의식이 처지거나 구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하기 어렵고요. 네. 또 먹은 시간이 1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4시간 이후에도 위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 어떤 석유 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부식성, 아까 얘기한 세제 같은 것들 이런 거일 경우에는 위세척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세척 자체가 아이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위세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뭘 먹었을 때 부모님은 어떤 걸 좀 보고 왔으면 좋을까요?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먹은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얼마나 먹었는지 혹은 어떻게 먹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먹었는지 시간도 중요하고요. 다른 거 같이 먹은 건 없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형부터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형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아이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혀에 침이 고이지 않는다든지 너무 많이 고인다든지 눈동자가 이상해 보인다든지 소변 색깔이 빨개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약을 그 다음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또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이라 그러죠. 예방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큼 좋은 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으로 닥터데디 하윈이 아빠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